자, 요거는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너희 시험 범위랑 거리가 먼데, 아까 말했듯이 너무 심플해서. 2차와 2차 연립이야. 맞죠? 2차와 2차 연립이면은 어떻게 하면 돼? 2차와 2차 연립이면.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 되는 걸 찾는 거야. 제일 기본. 인수분해 되는 거 있어, 없어? 안 해도 되겠지? 예, 위에 거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그렇게 1차 두 개로 바꿔서 하나 밑에 대입해보고, 또 다른 하나도 밑에 대입해보고, 끝. 알았어요? 자, 그리고 아무튼 9번은 넘어간다고 했죠. 왜? 이것도 고차긴 한데, 아까 연립은 그냥 말 그대로 연립을 해보자. 이거는 그냥 풀이 느낌이라서 한다면은, 뭐, 간단히 말만 했다면은, 얘는 오메가 공식 암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약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오메가에 대한 걸 찾는 게 좀 독특하기는 해. 오메가를 뭐 공식은 못 외웠을 수 있지만, 나와 있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차수 내리기부터 시작한 거 맞잖아. 근데 첫 번째 방정식이 이상하게 생겼지. 그지? 그래서 저 녀석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부터 당장 뭐 그 오메가 공식부터 시작해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어차피 안 나온다고 하니까 너네 시험에 고차가. 그래서 빼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10번부터 풀이합니다. 10번도 근데 결국은 고차긴 하지. 고차 아니네. 2차네, 2차. 이거는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어디에 포인트? 자, 저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저 상태만의 풀이도 존재할 수는 있다. 물론 그렇다면은 문제의 식 자체를 바꿔야 돼서 성립 안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있잖아. 실수 x에만 꽂혀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봐.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돼. 정확한 실수 x를 가져야 돼. 그래서 판별식으로 들어갑니다. 16y제곱에 마이너스. 자, 뭐 그냥 천천히 갈까? 1 플러스 y제곱 4y제곱 플러스 4.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두 실근 아니다. x는 실수다. y까지 해서 두 실수고. 아무튼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전개해볼까요? 16y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y 4승 이거 8y 제곱 마이너스 4까지. 자, 뭐가 보여? 최소에서 음수인 4차 뭐 부등식처럼 생긴 거 보여? 넘어가자. 4y 4승 마이너스 8y 제곱 플러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4로 나눠버리면서 y제곱을 t로 치환해도 좋고, 또는 뭐 치환까지는 안 해도 상관은 없고, 어찌됐건 간에 완전 제곱꼴이 보이는 거지. 그럼 작을 수가 없으니 뭐라 쓴 거야 내가 지금? 제곱 안 했구나. 작은 거는 없고 같은 것만 있으니까 y 제곱으로서 가능한 것은 1, y 값으로서 가능한 것은 뿔마 1. 그래서 y에다 1 넣어보고 y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서 x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요. 절대값 x, 절대값 y니까 x도 뿔마 해서 두 개 나오나 봐. 절대값이라서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겠죠? 자, 아무튼 정리. 12번 문제 우리 최근에 많이 풀었었어.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네, 오케이, 알았어요. 어디까지 지워졌냐? 이런 젠장. 어디까지 했냐? 아무튼 요거는 일단은 뭐부터 볼 거냐면 두 함수가 뭐 한다? 접한다. 누구랑 누구? 요 함수와 접한다 직선이 연립해야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a 넘어간다 마이너스 m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n는요. 얘가 접한다니까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로 바뀌었지. 그래서 판별식으로 들어갈 거야. 천천히 쓸게요. 2a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a 부호 조심하고, 꼭 이쯤 가서 마이너스 안 바꾸는 사람 한 번씩 존재하더라고. 어쨌든 얘가 뭐다? 0이다. 4의 제곱 사라진 것 같으니까 전개 좀 해볼까? 4의 제곱 사라지고 남은 거 4am 플러스 m제곱, 이건 사라졌고, 플러스 4a 플러스 4n는 0. 4, 4, 4 약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am 플러스 m제곱 플러스 a 약분이 안 되잖아. 다시 가. 자, 아무튼 이 녀석이 뭐 한다? a의 값에 관계없이 뭐 한다? 성립한다. a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래서 뭐 하자?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모든 개수를 빵빵빵으로 만들어버리자. a로 4, a로 묶을까? 그럼 뭐야? 1 마이너스 m. m은 1이고요. 그때 n 역시 문제 나오네. 배웠니? 예. 자, 이 문제가 왜 쉽냐? 일단 ACD의 넓이를 S1, ACB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과 S2에 대한 B가 주어졌지. 그럼 저 B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S1분의 S2는 4분의 7이라는 이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S1, S2의 넓이를 구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맞죠? 당연히. 근데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할래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앞으로 잘 기억을 해둬야 될 넓이 구하는 방식이다. 알았니?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S1이지. 이 ACB? 뭐라고 하지? 그냥 색깔 네모칠게. 아니 네모래. 육명선만 그릴게. 이거 전체의 넓이가 S2지. 그게 4대 7이라고 하지. 맞지? 그럼 나는 잠깐만 S2 대신에 난 다른 넓이 쓸래. 뭐 이거. 이거를 S3라고 내가 잡아보자. 넓이 몇 대 몇? 4대 3일 거야. 맞지? 그 4대 3을 어떻게 쓰냐면 3알파 마이너스 4. 뭐로 잡은 거야? 얘를 밑변을 하는 높이와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밑변을 동일하게 잡아버리면 결국 높이 b가 두 교점의 x좌표 b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왜 쉽다 하는지 알겠어? 저걸 알고 나면. 그냥 이거는 그 문제야.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들면은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m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뭐야? 왜 10이야? 12는 0의 두 근의 b가 마이너스 4대 3일 때라고 한 문제랑 동일하다고. 그건 많이 풀어봤잖아. 그걸 넓이로 잘못이 아니라 다르게 준 것뿐이요. 근데 부호가 반대라서 마이너스 4대 3이 된 거지 뭐 4대 3이라고 하면서 뭐 부호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지.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 x 값이 마이너스 4알파와 3알파입니다 라고 시작하면 끝. 알았나? 그럼 알파가 딱 보자마자 1이잖아. 두 군데 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럼 m 바로 나오죠? 개 쉽죠? 3이네? 답은 2번. 그에 반면 14번은 솔직히 조금 연산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기도 하지. 일단 내가 먼저 좀 설명하고 싶은 보기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뭐야? 뭐부터 출발하지? 자, QX를 찾고 시작할 수 있네. 나다를 이용해서. 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QX의 식이 x-1의 제곱꼴을 가지고 있다. 1을 대칭축으로 한다. 다시 어떻게 읽어?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와 1을 기준으로 오른쪽 x만큼 갔을 때 y좌표는 항상 같습니다.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고차 계수 1. 그럼 뒤에 붙은 거 이거 몰라. 그 a를 알려주는 게 얘니까 바로 써버릴게요. a 안 쓰고. 0 넣어주면 1, 뒤에 마이너스 4가 필요하겠네. 됐니? 그럼 전개 형태로 다시 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어머?
이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0대들 하는 것 또는 x-3, x 플러스를 인수분해도 가능해버리네. 되었니? 되었니? 아! 그리고 가는 qx가 일단 2차식인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p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뭔지 몇 차식인지조차 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두 번째 이유. 관계식을 쓰는 거야. 제곱. 이게 인수분해라도 되면 인수분해 하고 뭔가 고민해도 할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서. 아, 맞구나. 이 꼴이란 얘기지. 그런데 이게 이거든요. 그죠? QX의 식을 아까 구해놨잖아. 와! 누가 봐도 X에 뭐 하고 싶어? 뭘? X에 3 놓고 X에 -1을 한번 넣어보고 싶은 느낌이 일단 들지 않아? 그 뒤에 결과가 뭐가 될지 나도 몰라. 넣어보자. P3, P빵제곱, P4제곱. 그게 0. -1을 넣어볼까? P-4제곱, P빵제곱. 0이래.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다 빵빵빵빵빵빵. P-4도, P0도, P4도 다 빠바밤. 아하. 아직 차수는 모르지 근데. 아무튼 이거래. 그 요것만 가지고 PX의 식을 한번 써보자. 어떻게 되는데? X 플러스 4. 아이, X부터 쓰자. X 플러스 4. 그리고 누군가가 더 붙어 있어요. 몰라. 그 녀석을 뭐로 나눠봐? 이거 둘이 곱한 녀석으로 나눠보래. 나눠 떨어지잖아. 0이네. 3번 아니야? 14번에 3번. 맞잖아. 알았죠? 알았죠? 그럼 나머지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뭘 넣든 0인 거예요. 뭐 문제에서는 R-1을 넣어보세요 였지만. 결국 뭐야? 다한식의 나눗셈. 그 다음엔 나에서 2차 뭐 어떻게 보면 2차 함수지. 2차 함수 얘기를 살짝 섞어 놓은 거지. 메인은 나머지 나눗셈이겠지. 어? 이 식은 안 써서지 뭐. 썼는데 자 넘어갑시다. 16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와, 나 이거 100% 어디서 틀렸는지 암.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음.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곱이 양수라는 게 뭔 말이야? 지가 무슨 수였다? 실수일까? 아니에요. 0이 아닌 실수. 근데 대부분 실수라고 풀어서 틀렸어. 이건 100%는 아닌 말고. 그 G가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이 있고 X제곱 뭐야 이게 다야? X제곱에 마이너스 9Y야? 그게 실수가 되고 싶다. 얘가 0이다만 했을 거야. 얘는 0은 아니어야지. 근데 이것만 해서 틀렸을 거야 아마 대부분. 맞죠?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안 했거나. 아무튼 끝. 자 갑니다. 17번.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4승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얘기야. 아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네. 몫에 대한 질문이잖아. 관계식 써야 되겠다 맞지?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단정지면 안 된다. 너네한테 구하시오야. 그럼 나머지는 얼만데? 여기다 2 넣으면 되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2 넣어주면 얼마예요? 4, 4의 4승.
4사성 얼마야? 2의 8승 256? 뭐 이딴 식으로 나온대요. 자,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일단 몫이기는 해. 뭐요? A방. A 어디 갔어? A방. A1X. A제곱 X제곱. 점점점. A7X 7승. 요 녀석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 아, 그냥 1 넣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잖아. 2만 안 넣으면 되잖아. 2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뭐하러 이걸 구해? 그치? x에 1을 넣어주게 되면 얘 얼마야? 마이너스 1을 사선 1, 얘 마이너스 1, 얘는 A방, A1, A7까지 싹 다 합 2호로 나오잖아, 얼마인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얘 얼마야? 똑같네, 1이네. 마이너스 3에 A방,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7까지 256. 두식 뭐 하면 돼? 더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물론 이거 앞에 개수 맞춰 놓든가 개수를 사라지게 해주든가 하고 나서 더하면 되겠지. 또는 뭐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라는 식으로 바꿔서 값을 계산해서 그 두 식을 더하던가. 이 상태로 더하면 안 되고. 알았죠? 이거를 일일이 전개를 해서 나눗셈을 하고 있는 저 고등수학은요, 단순한 연산을 시키기는 할 수 있지. 근데 닥쳐. 근데 그거를 주절주절 하는 느낌까지는 안 내. 알겠어? 너희가 이제 1학년이잖아. 그래서 고등수학을 아직 배워본 적이 없고 시험도 쳐본 적이 없잖아. 물론 지금 뭐 몇 번 보고 있지만 여기서 너네가 고등수학과 중등수학이 다르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른 거는 이거는 지금 답지가 아직 없기는 한데 답지 있는 거 보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 설명하기 위한 풀이다 보니까 뭐 해설지 풀이처럼 말로 주절주절 할 수가 있어. 근데 서술형의 답을 모범 답안을 쓰세요 할 때 일단 첫 번째 내가 제일 많이 설명하는 거는 중학교 때처럼 말로 서술한 거는 안 해도 돼, 더 이상.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풀이 과정 쭉 써놓기만 하면 끝이야.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 쓰면 돼. 알았어. 뭐 이 AX와 기역과 니은을 연립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연립 방정처럼 써놓고 밑에 연립해 놓은 과정 또는 그걸 이용해서 구한 알파 베타 값만 찾아버리면 끝나. 알겠죠? 인수분해 하는 과정도 설명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풀이 과정만 쫙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대신에 좀 반드시 필요한 거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활용형 서술형이면 뭐야? 범위 반드시 쓰는 그런 것들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거지 말 서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의 서술형이 약간 동생한테 가르치듯이라는 느낌이라면 고등부의 서술형은 친구한테 가르쳐 주듯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대신에 교육과정 벗어나지만 말고 학교 선생님이 혹시 풀어준 방식이 독특한 방식이 있으면 그것 좀 써주고 그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서술형에 말 서술하느라 진짜 시간 쓰는 건 너무 아까워. 어르슨? 그리고 두 번째, 뭐 아까 뭐 시연회 때 웃으면서 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학생들이 뭐라 그래 단순 연산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의 풀이들을 너무 많이 써. 객관식에서도.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 물론 연산이 지정할 때도 있기는 해.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지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본인 머리에서 뽑아내서 만드는 문제가 아니잖아. 여기저기서 발췌를 하거든. 근데 다른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첫 번째 숫자 바꾸기 하다가 연산이 지저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 원본 문제는 답이 막 3분의 2 이렇게 깔끔한데 이 숫자 바꾸다 보니까 막 127분의 576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뭐 그 정도 연산이 지저분한 건 있을 수 있는데 단순 노가다를 막 반복시키진 않아.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것 중 하나. 차이가 좀 나요. 알겠죠? 고등수학은 중학교 때보다 더 칼같이 학생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뭐 1등부터 200등까지 순위를 갈라야 돼. 근데 그거를 노가다로 가진 않아. 문제의 난이도 자체를, 접근 방식 자체를 어렵게 하지. 그리고 두 번째, 노가다가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제 가끔 섞어요. 수능 기출을 섞으면 다행인데 평가원 기출을 섞으면 평가원 자체가 좀 지저분할 때가 좀 있어. EBS 이런 거. 아무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도 풀이 오늘 마지막 하고 요거 근해 분리로 갈 건데 이것도 고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몰라도 돼. 첫 출발 자체를 아마 못할 가능성이 크고 고차 방정식의 제일 기본은 뭐다? 무조건 인수분해 하시오. 근데 선생님 K가 있어서 인수분해 못하는데가 아니지. K가 오히려 힌트지. 여기는 플러스 K, 저기는 마이너스 K. X에 1 넣어버려 보자. 인수정리 써보자는 얘기지. X에 1을 넣어주게 되면은 1 빼기 5 더하기 K 더하기 4 마이너스 K 0 알아서 잘 되고 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로. 맞나요? 물론 이걸 못해서 푼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는 없겠지. 문제는 그 뒤야. 여기서부터는 사실 고차 방정식 할 때 내가 강조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손이 삐뚤어졌다. 아무튼 자 중근을 가지는데 그러면 뭐야? 아싸 여기서 중근 나오겠네. 아싸 판별식을 써야지. 그래서 암산 되죠? 그냥 4, 4, 1, 4, 4 기억나지? K는 4 하면 되는데 이것만 답이 끝이 아니야. 왜? 그렇지. 얘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근이 총 3개잖아. 얘네들만 꼭 중근을 가질 필요가 없어. 얘네들이 같아져도 중근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이 식에다가 x에 1을 넣어서 여기서 구한 근과 같은 근이 나오는 걸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그걸 놓치는 게 또 두 번째. 그래서 7입니다. 7. 알았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이 17이라는데? 아, 18번이구나. 아무튼 됐죠? 이 정도가 국제고야. 개 랍밥이죠? 이 정도 다 맞으면은 100점 받는 거야. 1등은 나오는 거고. 1등 얼마 안 어렵네. 인정? 조용히. 자, 다음. 요거는 화면은 어차피 준비된 게 없어서 바꾸지 말고 그걸로 갑시다. 자, 지금 내가 설명할 녀석은 사실 문제집의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와요. 그런데 문제의 생김새가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지난번에 어떤 단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단원이 어떤 문제 풀어주다가 내가 그 말 했지 어제 그 뭐야 이거 실근의 부호 같은 거 알면은 편해 뭐 이런 말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것 때문에라도 일부러 한번 설명을 합니다. 깜짝이야. 근데 단원의 흐름상 원래는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오는 게 맞아. 오늘 풀어볼 문제 보면 알 거다. 요 얼마나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풀어보면은 마지막 답을 구하는 과정이 전부 다 연립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을 모르면은 사실은 마지막 답을 못 구해. 그럼 이번 시험에 안 나오냐? 아니, 연립부등식을 안 하게 하면은 낼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냐? 이상 표정 짓지 마시고요. 그래서 딱 하나의 부등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100%안 되지는 않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실근해보와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는 녀석은 이 유형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해서 문제에 등장하는 표기 방식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라는 말로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두 번째 근해 분리 어떤 2차 방정식에 이거 야 내가 ax 제곱 이거 안 썼다. 뭐 의미는 없지만 여기도 있다 사이에 의 두 근이 아니야 두 근이 먼저 하자. 두 근이 모두 자 얘는 뭐야? 0보다 크다지.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쟤는 딱 0일 때만. 얘는 0이 아닌 반응 실수랑 비교하는 거.
그리고 두 근이 모두 뭐 예를 들어서야 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두 근의 사이에 뭐 2가 있다.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2보다 크다 또는 뭐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아무튼 근들을 자꾸 어느 하나의 상수랑 자꾸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뭐 바깥에 있다 하면서 비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근을 1보다 오른쪽으로 다른 범위에서 분리시켜 주는 거.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범위로 다른 범위에서 근들을 분리시켜 주는 거. 이거는 아예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고 다른 근은 2보다 오른쪽에 분리시켜 주는 거야. 약간 이런 이름이라서 근의 분리라고 부르지 않을까? 나도 정확한 이름이 왜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지 나도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듦. 나는 보통 실근의 위치라고 좀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원래는. 내 교재를 쓸 때는 실근의 위치라고 쓰는데 워낙 많은 교재들이 근의 분리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근의 분리라는 이름을 안 알려줄 수는 없거든. 나만 실근의 위치라고 부르면 그것도 이상해. 근데 많은 몇 개의 문제집들이 실근의 위치라는 말도 쓰긴 해요. 아무튼 이거 알려주는 거야. 알았어요? 각각의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느라. 그때 자 일단 너희들이 시선이 어떻게 따라와야 되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보면서 이 문제 실근의 부호구나. 그러기 때문에 합곱판을 확인해야지. 두 번째, 문제의 생김새를 보면서 이거 근의 분리 문제이구나. 그러면 단판축을 써야지. 이게 일단 기본 틀. 문제를 보고 이 유형이구만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우선. 알았죠? 그 문제랑 이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우란 얘기야. 문제의 생김새나. 그러고 나서 여기 사이에 비워둔 거 얘는 보통 선생들이 근의 분리 한판축, 근의 분리 한판축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판축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함수에 대한 얘기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라 그래서 엄청난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거 알아두고.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판축에 각각 그 약자가 뭐냐면은 함숫값의 부호. 판은 당연히 판별식이겠죠. 축은 그냥 축이 아니라 축의 위치. 합곱판은 그냥 말 그대로 합곱판은 판별식일 거고. 알았음? 끝이야. 근데 여기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 그래서 어쩌라고요? 얘는 있잖아. 얘는 이 한판축을 보는데 그 전에 함수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면서 한판축을 쓴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봐.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합곱판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합곱판이 뭔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 양수 두 개 합하면 양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 양수 두 개 합했는데 갑자기 3보다 크다겠니? 양수 두 개 곱했는데 갑자기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0이 될 수도 없고. 그거야. 양수 두 개 곱하면 음수 두 개 합하면 멍청이같이 양수하지 말고 음수 두 개 곱하면 그리고 판별식은 판별식 갑자기 왜 나와요? 두근 자 근데 근이 양수 음수란 것 자체가 무슨 근이야? 실근이야. 크거나 같다를 쓰면 돼.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양수고 0보다 작다는 말이 음수잖아. 크다 작다라는 대소 비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수만 가능한 거다. 허수는 이 아이가 큰지 아이가 큰지도 몰라. 알았음? 알았음? 참고하시고. 근데 밑에 내가 다르면은 안 써놨죠. 요거는 좀 중요함. 일단 곱은 음수겠지. 거기서부터 틀려 먹었는데 틀리다는 게 아니라 얘랑 다른데 문제는 합이야. 합 어때? 몰라요가 맞아. 몰라요가 맞아.
5와 마이너스 3에서 양수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와 3이라서 마이너스 2가 즉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몰라요.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크다 맞아. 근데 문제는 안 봐도 됩니다. 왜요? 잘 봐. 합곱을 본다는 얘기가 뭘 본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관계를 본다는 얘기겠지. 곱이 음수란 건 A분의 C가 음수야. 그 A분의 C가 음수란 건 AC는 이미 음수가 됐어. 근데 판별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고 그게 양수 아니야? 근데 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가 나왔겠지. 거기다가 음수인 놈을 빼면 당연히 양수지. 그래서 중복되거나 오히려 얘가 더 좁아서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안 봐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너희들 시험이랑 관련성이 있을지 없을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번 시험 판별식은 아예 안 봅니다. 뭘 할 때 두근의 부호가 다른 실근의 부호 유형이면은 판별식 아예 안 봐도 돼요. 문제는 합이야. 합은 알려주기도 해. 양근이 절대값이 큰지 음근이 절대값이 큰지를 가지고 합도 보세요를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잘 기억해놔. 뭐를? 합은 몰라서 안 보는 거니까 알려주면 써야 된다는 얘기고 판별식은 중복돼서 안 보니까 아예 안 본다는 얘기다. 그거까지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두 유형 다 끝났어. 문제 하나씩 풀고 오늘 넘어갈 거예요. 이 프린트는 숙제는 아닙니다.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풀어는 보던가 아니면 그 우리 교재 뭐냐? 마플이지. 마플에다 껴놔. 여러 가지 부등식 때 한 번 더 쓰게. 알겠죠? 그때 뭐 또 누군가는 잃어버리겠지. 쌤, 저 안 가져왔어요. 잃어버렸어요. 또 뽑아줘요. 죽일 거야. 자, 272. 이 문제 이거 없지. 자, 272 뭐예요? 2차 방정식이잖아. 이것만 딱 가봐. 이게 부등식 단원인지 방정식 단원인지 구분이 되냐? 당연히 그냥 방정식처럼 보이지. 맞죠? 자, 어쨌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럼 뭐다? 합 봐야지. 4-K. 곱도 봐야지. K-. 판별식도 봐야지. 아이 귀찮아. 그게 각각 뭐 된다? 양수, 양수, 크거나 같다. 왜?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한 적은 없어서 그냥 두근이라고 해서 양수 두 개는 같을 수 있습니다. 저 세 개를 각각 범위로 표현을 해서 여러 가지 부등식, 뭐 연립 부등식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 연산 과정이 그거라서 그거라서 어쨌든. 근데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것만 보면 되지 않아? 정확하게 이게 작다. K가 1보다 작다. 아야. K가 1보다 작다라는 건 물어볼 수 있잖아. 지금 너네한테.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거야. 연립만 안 하면 돼. 너네 시험에 내려면.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다. 알았죠? 아파. 개 아파. 그 다음. 여기 있네. 282. 282. X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이거잖아. 이거 실제로 너네가 그냥 만났다 쳐봐. 이거 안 배우고 못 풀 것 같냐? 근의 공식 써서 쓸고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지? 그걸 노리는 거다 오히려. 어려워. 아니 지저분해. 근의 공식 써보면. 그래서 이거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뭐다? 두 근이 모두 요거는 풀이 좀 자세하게 써줄게. 이것 때문에 앞에 실근의 부호를 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일단 너희들의 시선은 어디로? 어머, 이런 질문으로 나왔네. 나 이거 근의 분리인 거 알겠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함수로 먼저 해석해야지. 초록색 바꾸자.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한 판촉 써야지. 확인해야지. 자, 이렇게 시선이 흘러가면 된다. 너희들은 생각의 흐름이. 알았음? 자, 그러면서 뭐 한다? 여기에 그 G가 왜 나와? 함수로 해석을 먼저 해야지. 자,
이 해석을 한다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설명하는 이 함수의 해석이란 말이 뭔가 되게 부담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진짜 별거 없어. 함수로 해석해 주세요라는 말은 그냥 함수에 맞춰서 함수에 맞게 용어를 바꿔주세요가 다야. 일단은 함수로 만드는 거는 맞아.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이 함수화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알잖아. fx는 gx라는 방정식은 y는 fx, y는 gx의 연립, 교점이잖아. 맞지? 그거를 쓰는 거야. 얘는 fx를 쓰고 우변은 gx라 쓰고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y라고 쓸게. 얘 x축이고 얘 fx라는 2차 함수야. 자, 잠깐만 볼래? 그래서 그걸 함수에 맞는 용어 바꾸기가 해석이라 그랬지. 같다라는 거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두 교점이야. 그러면서 모두 뭐랑 1보다랑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때 1보다 크다라는 말을, 근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을 교점은 어떻다? 1보다? 교점인데? 점이 크다가 점이 졸라 큰 거야? 왕점이야? 아니잖아요. 점이 1보다 크다가 뭘까? 자, 그는 교점의 x좌표만 말하는 거잖아. 그 x좌표가 1보다 크니까 어디 있는 거야? 1보다 크니까 어디 있는 거야? 그래. 어디? 오른쪽에 있다. 이거 하나 바꿔주는 거야, 용어. 그러면은 이제 해석이 끝난 거야. 그 해석을 바탕으로 당신들은 뭐 하시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그냥 딱 읽은 것만 가지고 얘기해봐. fx라는 2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x축과 만나는 게 두 점이 있는데 그 만나는 점들을 1보다는 오른쪽에 두세우니까 1이 더 왼쪽에 있으면 되잖아. 그래프 그린 거야. 요걸 보면서 당신들은 뭐 확인을 한다?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의 위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을 봐야 되는데 함수값이 뭐야? 어느 하나의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를 함수값이라 부르지. 넣을 수 있는 x좌표 자체가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 1 하나 찍혀 있잖아. 이거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 더 이상 다른 생각 안 해도 돼. 1 하나 넣을 수 있잖아. 근데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 3이 나와? 아니지. 뭐가 나와?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값의 부호를 본다는 얘기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보라고. 판은 판별식이죠. 뭐예요? 두근두근 0보다 크거나 같다. 축은 여기지 뭐. 1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근데 축이 뭐야? x는 k죠. 그래서 k가 1보다 크다. 세 부등식을 연립한 답이에요. 교집합 찾는 거죠? 아니 겹치는 범위 찾는 거죠? 알았죠? 이게 근의 분리야. 말은 길었지. 그냥 내가 강조했던 부분만 잘 생각해봐. 생각보다 되게 심플해. 알았죠? 알았죠? 어쨌든 여기서도 뭐 세 개를 열림만 안 하면 너희들 문제가 돼. 알았어요? 그래서 알려주기는 합니다. 알았음? 특히 예를 들어서 요거는 연립부등식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낼 수 있고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마플 시너지 옛날 버전 요즘 너희들 버전은 모르겠는데 옛날 버전 보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얘 있어. 여러 가지 부등식의 나머지 유형 다시 넣어놓고 옛날 마플은 그랬었어. 근데 요즘은 아마 뒤에만 있나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내신 기출 안 나가고요. 숙제 남은 마플 시너지 마무리 짓는 거. 오케이. 한 130문제나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신 기출 안 했어? 어제는 내가 뭐 몇 개 줄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나 그 남은지 몰랐네. 아무튼 넘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좋으면 안 되잖아. 기출문제 한 3개 더 줄게. 잘 가요.